하트는 진짜 안 들어. 한 3번 수업해야지 전체 다 교재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는. 자, 얘들아, 미적분을 합니다. 미적분. 그죠? 극한, 미분법, 적분법,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게 보면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너희들한테 희소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적분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기출교재가 없죠.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에 미적분을 한번 본다. 약간 이런 정도로 갈 거예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학 상하, 수원, 수투 전부 다 기출교재, 심화교재들이 붙고 문제풀이, 심화 문제풀이를 계속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투에서도 그렇죠? 수투 특히 내가 지금 일부러 더 어렵게 해서 우리가 문제풀이 계속하고 있는데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두 권으로 해서 최대한 좀 빠르게 어쨌든 목표는 11월 말 너희들이 11월 말 해서 12월 정도 되면 12월 초에 고등부로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 미적분을 일단 한번 보고 올라간다는 정도고 실제 고등부로 가서도 1레벨을 가도 고1 과정 중에 미적분을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뭐 미적분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은 뭐 고1 여름방학 때 중에 뭐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 듣게 하는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전교 과정에서는 아마 미적분을 안 볼 거예요. 아마 너희들이 1레벨로 가더라도 그 정규 과정에서 미적분을 보는 시기는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그 시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쯤 되면 당연히 다 까먹겠죠? 그렇죠? 했다는 기억만 남을 거예요. 어쨌든 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진도 계속 얘기하지만 미적분은 우리가 하는 교재 난이도 정도 수준에 맞춰서 테스트를 낼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그 집중 기간 동안 4시간 수업하는 동안에는 수원이랑 수투를 최대한 문제 풀이를 많이 하면서 복습을 시키는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처럼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계속 많이 내고 그 문제를 풀게 하고 충분히 시간을 주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풀이를 하고 고치게끔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좀 진행을 잘 열심히 좀 해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름방학 때 각자 다 바쁘잖아요. 그죠? 다 바쁘고 이런 거는 아는데 지금 우리 본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돼요. 얘들아. 그러니까 해야 될 양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는 거 좋은데 막 늘어났다가 정작 하나도 제대로 안 되면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해도 딱 집중해가지고 뭔가의 딱 완성도를 높이는 게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되니까 막 고등부 이제 올라가야 되고 막 국어도 하고 뭐 과학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다 아는데 그래도 수학을 소홀히 하면 얘네들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미적분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단원이 수열의 극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수열의 극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수열을 유찬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했죠? 어디서 했어? 수원에서 했어요. 그렇죠? 수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극한은 했어 안 했어? 했죠? 어디에서 했어요? 수2에서 극한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둘을 그냥 짬뽕 시켜 놓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수열과 극한 중에서 어떤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수열과 극한. 수열의 극한이요. 그러면 수열이 중요할까? 극한이 중요할까? 느낌적으로 찍어봐. 극한이 좀 더 중요해. 극한이 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 자체에서 막 우리가 했을 때 예를 들어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이 극한이다 하면 우리가 막 원리학계도 나오고 막 뭐 엄청 복잡한 문제들 막 풀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 반영하진 않아요. 극한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해서 우리가 숫자들이 막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 초항, 뭐 두 번째 항 이렇게 막 나열돼 있을 때 우리가 얘를 n번째 항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얘를 뭐라고 그랬지? 일반, 그죠? 일반항. 얘들아, 대답을 해줘야 돼. 알겠죠? 일반항. 그리고 일반항을 구하고 나서 일반항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구했지? 수열의 합 구했죠. 수열의 합. SN 구했죠. 오케이? 이거 두 개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한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예요.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 무한으로 보내는 거야. 뭐를? an을.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얘를 수열의 극한. 합도 SN도 보냅니다. 얘는 뭐라 그래요? 한 사람들? SN까지 더한 거를 무한히 더한다는 얘기겠죠. 얘는, 그죠? 얘를 우리가 극수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수열의 극한, 두 번째 단원이 급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네. 혹시 그 센으로 듣는 거예요? 아니 일단 들어. 설명하고 문제풀이 그 센 없는 사람들 파악해가지고 주고 이제 프린트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극한의 성질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기본적인 극한의 성질, 그렇죠? 리미트 성질 그대로 써요. 극한 성질 그대로 씁니다. 리미트에 관한 성질 있죠? 배분하고 상수 앞으로 빼고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처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함수의 극한, 수2 할 때 함수의 극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극한으로 보냈을 때 이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그 값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일단은 분류가 됩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어떤 특정한 값 알파로 갈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했죠? 이거 뭐 한다고 그랬지 이걸? 그치,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값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값이 무한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혹은 또 뭐지 얘들아? 이렇게 이걸 뭐라고 했지 우리가? 기억 안 나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랬지? 슉슉슉슉 이렇게 하는 거? 진동한다라고 했어요. 진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하는 거. 이거 전체, 이거 세 개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발산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 안 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발산하는 거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에 관심을 갖거든. 근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특수한 형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특수한 형태의 극한 값인데요. 예를 들어서 무한대분의 0꼴. 얘 몇일까요? 무한대분의 0꼴. 뭐 n 세제곱 분의 0 뭐 이런 거 나왔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대. 그럼 무한대분의 0꼴이잖아. 얘는 몇이에요? 몇이에요? 0으로 갑니다.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 기억나? 뭐 할까? 뭐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5n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5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몇이에요? 몇이에요? 5죠. 최고차항 개수의 비 이거 기억나요?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나뉘게 돼요. 근데 크기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한대가 여기가 뭐 분모가 엄청 커. 분모가 엄청 큰 것분의 분자가 작아. 예를 들어서 분모는 n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근데 분자는 n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무한대로 커지고 얘도 무한대로 커지죠. 근데 누가 훨씬 더 많이 커져? 얘가 훨씬 더 많이 커지지. 실제로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왕 커지고 얘는 조금만 커져요. 그럼 얘는 몇으로 가? 몇으로 가? 대답. 분모가 훨씬 많이 커져. 분자는 작게 커져. 0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지? 최고차 개수비. 방금 했던 대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 갔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무한대분의 분자가 엄청 커.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몇이에요? 무한대로 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했던 거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성질들 있잖아. 그거 그대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분의 0꼴, 그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거 어떻게 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예를 들어 뭐 제일 기본적인 게 이거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유리화 유리. 오케이? 1분의로 생각해서 유리화해서 무한대로 보내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사실 실제 풀어보면 똑같네? 우리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실제로 이게 더 쉬워. 이게 더 난이도가 더 떨어져요. 예전에는 수열의 극한을 먼저 하고 그 뒤에 함수의 극한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열이라고 하는 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할 수 있거든. 그 함수라고 하는 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잖아요. 수열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는 값이 1, 2, 3, 4 자연수로 제한되니까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쉬운데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수열의 극한이 뒤에 나오는 형태. 실제 계산하다 보면 거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수투했던 그런 것들에 비하면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예전에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만 더 요거는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건 지수가 n. 지수에 n 붙어 있으면 그냥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수 자리에 n이 붙어 있어.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을 뭐라고 그래? 그 밑을 뭐라고 그런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비수열. 야, 등비수열 일반항 어떻게 돼? a 곱하기 r에 뭐예요? n-1. 오케이? 그러면 지수 자리에 n이 들어가면 뭐로 생각한다? 등비수열을 생각한다. 근데 그 n 자리에 밑에 있는 얘를 뭐라고 그래? 얘를 그냥 뭐라고 생각한다? 공비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꼴은 그냥 다 등비수열인 거예요.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형태 자체를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리미트 아래 n제곱꼴.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이런 형태로 우리는 등비수열의 극한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 공비에 따라서 극한으로 보냈을 때 값이 달라지게 돼요. 첫 번째, r이 1보다 커요.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니? 2의 n제곱이야. 무한대로 보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죠. 뭐예요? 발산합니다.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공비가 1이야. 어디로 가요? 공비가 1이야. 어디로 가? 1로 가죠. 뭐 해요? 수렴합니다. 되죠? 세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예요. 어디로 가요? 생각해야 돼.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n을 무한대로 보내. 얘는 어떻게 돼? 무한히 작아지죠. 그렇죠? 무한히 작아져요.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0으로 뭐 해? 수렴한다. 네 번째. 마이너스
얘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니?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1, 2, 3, 4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n제곱 1, 2, 3, 4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뭐예요? 뭐 한다고 이런 거 뭐라 그래? 진동하죠. 진동도 발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숫자가 작아졌다 커졌다. 이 점점 이렇게 되지. 그렇죠? 뭐 해요? 발산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사실 이거 좀 중요한데 당연하지만 좀 중요해요. 수렴 조건 어떻게 되니?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이거 두 개지. 그렇죠? 공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해는 돼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풀어보면 되는데 쭉 아마 풀면서 아마 질문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얘들아. 만약에 뭐 x의 n제곱 뭐 x의 마이너스 2의 n제곱 수렴한다 이렇게 보냈어. n이 무한대로 가. 요게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x제곱의 마이너스 2x의 전체 n제곱이잖아요. 근데 얘가 수렴한데 그럼 얘가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실제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거 자체가. 그래서 한 무한 등비급수 정도 가야지 조금 까다로운 그 정도의 난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센 있죠, 센. 센 있죠. 그래서 센에서 유형 1부터 어디까지? 뭐 등비수열 극한까지 다 되네요. 여기에서 일단은 유형 18 정도까지? 18 정도까지 한번 풀어보자. 유형 18 정도까지 풀어보고 대표 유형들 먼저 풀어보세요. 대표 유형들 먼저 풀어보고 안 되는 건 질문하면 되는데 센 없는 사람 손 지금. 와 절반이 넘어 대박. 하나 둘 셋 넷 6명? 오케이. 18문제 먼저 풉니다. 18문제 잠깐 기다리시고 지금 있는 사람들 수학 원리라도 풀어. 유제라도. 네. 응?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녹화